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큰 수급 변동성이 일어난 가운데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시장과 또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 마지막으로는 종목 상담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장님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장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짚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0.18% 코스피는 하락하면서 2,610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52% 하락한 876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 아직 안 끝났나라는 이 투자 심리를 좀 얼어붙게 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양시장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수급적인 부분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큰 폭으로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3,833억 원어치 외국인이 홀로 팔아낸 반면 개인이 664억 원어치, 기관이 3,186억 원어치로 방어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팔았네요. 외국인이 2,224억 원어치 양시장 모두 많이 팔아내는 모습이었고 기관이 221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인 반면 개인이 홀로 2,499억 원어치 사들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국내 대표적인 기술주였죠.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기술주로 꼽히는 종목들 모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카오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네이버가 2.20% 하락한 20만 500원에 카카오가 1.57% 하락한 56,5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추가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미국 시장에도 또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돼서 기술주들 타격을 받았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핫 데뷔를 했던 종목 바로 마녀공장인데요. 관련돼서 시초가 공모가보다 2배 오른 소위 따상에 성공해낸 마녀공장 오늘 30% 마무리가 되면서 41,6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장 첫날 상한가 따상에 성공한 만큼 이후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따상에 성공한 마녀공장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는 저희 김선윤 반장님 인사드립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달려볼 텐데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 들으시는 중에도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 잊지 마시고 하단에 QR코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반장님께 시장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좀 경계심을 가지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시장 얘기할 시간 없어요. 알겠어요. 바로 강의해야 돼요. 지금 진짜? 할 때만 하고.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안 돼요. 강의할 테니까 앵커님 잠깐 쉬고 계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자, 노란톡. 그러면 시장과 시황 또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거두절미하고 노란톡에 빨리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서 저희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샵 0082번으로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김선윤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실시간으로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혹시나 오늘 또 이렇게 달리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 제 질문도 안 받아주시는데 유튜브 질문은 받아주실 것 같아요. 유튜브 실시간 채널 들어오시면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저희 반장님 노란톡은 수시로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안내가 좀 나올 때마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이야기를 준비하셨길래 오늘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하나요? 어제 수익을 말하다 녹화를 하는데 1시간 동안 녹화하거든요. 모자라더라고 시간이. 비슷한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좀 시작할게요, 바로. 네. 보면은 우선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부채 환대협상 마무리됐어요. 6월 달 FOMC 있습니다. 이거 얘기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2,600 안착했죠. 이제 요 다음 수순이 어떨까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됐습니다. 6월 5일부로 폐지됐는데 시행은 12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요거 관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오늘 핵심은 유상증자 얘기 드릴 거고요. 무상증자 얘기 드릴 거고요. 전환사채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시장이 약간 좀 풀렸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기관들이요. 전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거의 2년 동안 죽어있던 1년 반 정도 죽어있던 시장이 다시 조금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전환사채는 사실 2021년 12월부터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관들이 눈치를 보는 시장이었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새롭게 성립이 됐습니다. 내용 자체가.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제도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실전 부분들. 그래서 오늘 유상증자, 무상증자 실전 얘기 드릴 거고요. 시간이 된다면 이것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우선은 디폴트 우려는 끝났어요. 더 이상 걱정할 건 없어졌어요. 시장에서는 오롯이 어디에만 관심을 가냐면 6월 FOMC로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을 좀 합니다. 자, 꾸준하게 외인들은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2달, 3달, 2달쯤 전인가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수익을 말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달러 이제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안 돼요. 네, 달러 하지 마시고 엔화를 하시거나 차라리 원화를 하시거나 이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예상은 FOMC 이후 13, 14일 이후부터 해서 1,200원대로 1,300원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짧게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페드워치입니다. 페드워치에서 아까 보는 거랑 좀 바뀌었네요. 자, 아까 보면요. 제가 아까 이 전 방송 시간 때 말씀드렸을 때 요게 68%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한다가 불과 지금 거의 1시간 만에 바뀌어가지고요. 70 현재 0.1%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FOMC에서 13, 14일이겠죠? 금리를 동결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리를 올린다. 0.25% 올린다는 수치는 현재 29.9%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떨어졌네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 상황으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70%. 자, 근데 이게 사실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84%였습니다. 네. 근데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FOMC에서 CPI를 가장 중요하게 보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될지 여부는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중요한 점은 금리가 동결이 되던 금리를 올리던 간에 올려봤자 한 번이고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요.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은요. 지금부터 계속 뒤로 내년까지 계속 쭉 주목을 못 받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FOMC의 중요도 자체가 시장에서 점차 소멸됩니다. 약해집니다. 언제 주목받냐면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FOMC에서 뭐예요? 금리를 인하할 때. 네. 요때 딱 인하 처음으로 하는 요 첫 한 달. 요때는 한번 주목받을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별다른 관심은 없을 겁니다. 네. 이 말인즉슨 시장이 괜찮아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조금 시장을 크게 본다면은 연말까지 3,000포인트도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좀 빠를 것 같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라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린 대로 우선 FOMC가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5월 달에 그 일자리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는데 요만큼 늘었어요. 근데 실업률 자체는요. 약간 좀 깨졌거든요.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와가지고 사실 파월 의장이 약간 고민스럽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게요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13일 날 뭐가 나오냐면 CPI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 당장의 시장 예측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페드워치 보니까 70%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이게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동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6월 달에 동결하고 7월 달에 미국 쪽에서 CPI를 비롯해서 지표를 보고 결정하는데 금리를 또 동결한다면은 다시는 올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6월과 7월이 시장의 맥스 바닥,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의, 지표상의 틀에서의 바닥 인식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 코스피가 2,600을 안착을 했습니다. 강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2,600을 안착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그렇게 들어오지 않던 기관들이 매수를 최근에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아주 잠깐 전기전자 쪽이 매도세가 나가다가 외인들이 다시 좀 잡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어제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급등을 좀 합니다. 뭔가 좀 다시 기술주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늘어나는 건가? 사실 고민스럽기는 해요. 근데 사실 삼전이나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를 외인들이 약간 주춤거리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긴 해요. 최근에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골든벨 올리면서 20% 이상 급등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죠?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 너무 급하게 달렸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기술주들은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되고 계속 관심 가지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자면 2,600포인트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있는데 딴 것보다도 뭘 보시냐면요.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한 1개월에서 최소 3, 4개월, 한 3에서 4개월 정도의 박스 자리가 있는 자리들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항상 예측해 보는데요. 이 자리가 나와 있고요. 이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자리 두 개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오늘 2,610포인트예요. 안착했잖아요. 여기서 이 박스권 자리가 여기 라인 중단 부분 2,700포인트입니다. 2,700포인트고요. 그다음 요 위에 박스권 중단 부분 요 라인 자체가 3,0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쉬워 보이기도 하고 어렵 보이기도 한 자리긴 한데 딱 보면은 그냥 하나의 종목이라 봤을 때 요 구간 크게 어렵진 않겠죠. 그렇죠. 보신 대로 크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에요. 요 구간까지 이렇게 다이렉트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조정 한번 거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치고 가면 여기서 3,000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말까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 보니 근데 그도 가능할 것이 뭐냐면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실적이 턴이 되는 시점 자체가 뭐 2분기 좀 넘어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진다, 하반기 좋아진다 한단 말이에요. 감산에 대한 효과 자체가 한 2, 3개월 뒤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감산했잖아요. 그 포인트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하반기 때 진짜로 3,000포인트 갈 수도 있어요. IT주들이 끌고 가, 대형주들이 끌고 가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쭉 끌고 가는데 2차 전지주들도 같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죠. 엔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좀 해요. 코스닥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900포인트 안착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하나 요게 이슈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슈가 6월 5일 날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시행은요, 언제부터 하냐면 12월 14일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은요, 뭐 주식이나 채권 투자할 때요, 인적사항 등록하고 했어야 됐는데 이 서류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진행을 안 했었어요. 이게 조금 이제 포인트가 잡히는데 재밌는 점은 외국인들이 이제 쉽게 주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전 등록 없이 바로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처럼.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외인들의 조금 매수 포인트 자체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외인이 특혜받는 공매도 있죠. 요거는 한번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요 등록제 폐지된다는 것은 알고만 계시면 돼요. 아셨죠? 꼭 기억만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먼 얘기니까. 자,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유상증자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무상증자 얘기 드릴 거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환사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주주 배정 방식이 있어요. 네, 보통 이 플레이 뭐냐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힘들다. 일반 공모. 이게 플레임이에요. 안 좋은 거.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많이 보셨죠? 네. 상장사에서 기존 주주에게 먼저 주주에게 현금을 받고 주식을 팔아요. 팔고서 나 이거 안 살래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실권이 발생하잖아요. 실권주들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자, 상장사 하나 보고 예시 보고 설명드릴게요. 뉴인텍이라는 상장사 볼게요. 왜 봐야 되냐면 그냥 무턱대고 이 계산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뉴인텍이 보면요. 최근에 6월 2일 날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공시가 6월 1일 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공시가 나갔어요. 공시 보시냐면요. 공시 보이실까 모르게 작은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이렇게 나갔어요. 여기 나갔거든요. 자, 나왔는데 시총 자체가 뉴인텍이 떨어지기 전에 한 뭐 900억대 이 정도 하는 회사인데요. 금액적으로 보면요. 여기 보시면 시설자금 72억 원, 운영자금 뭐 278억 원 해가지고 약 350억 정도가 찍혔습니다. 그죠? 자, 원래 시총은 1,000억이 조금 안 되던 회사예요. 원래 시총이 1,000억이 좀 안 되는 회사인데 증자를 얼마를 합니까? 350억을 합니다. 그쵸? 네. 그럼 1,000억 기준에서 한 350억 정도 하면 30% 정도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많게는 10%, 5%까지 계산하긴 하는데 빠진 금액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정도. 그러니까 맥스로 보면은 요날 하루 그 다음 날까지 약 30% 정도가 공시하기 전 가격에서 빠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빠지는구나 판단하셔야 되고 이 자리가 보통 저점 기준으로 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공시사항에서 판단을 했을 때 예정 발행가가 있습니다. 예정 발행가가 이 주식은요. 1,688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1,688원. 그래서 보통 1,688원까지는 잘 안 내려가고요. 한 플러스 15에서 20% 정도 상간으로 바닥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또 있어요. 납입일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납입일은 보시면 8월 17일 날 납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은 한참 남은 거고요. 신주 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신주 배정 기준일 보시면 7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5일까지 주식을 들고 계셔야지만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주식을 사셔야지만 이틀 전에 사셔야겠죠. 휴일 계산 잘 하셔야 되고요.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 전입니다. 사두시고 이틀 지나면은 딱 7월 5일 날 맞춰가지고 들고 계시면 내가 이제 얼마요? 아까 688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들고 있었어. 뉴인텍을. 들고 있었어. 주가 갑자기 막 가. 여기 보시면 튀어 올라갑니다. 이거 떨어지기 직전까지 차트 보면요. 차트가요. 굉장히 이뻐요.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너무나 이뻐. 차트만 보면 이거 이제 돌리는 건가? 거래량 붙었는데 붙으면서 안 터지는데 크게 안 파나? 뭐지? 이거 붙은 건가? 가는 건가? 약간 N자형 파동의 모습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라이 이러고 이제 터져버렸어. 실권주 일반 공모 탁 유상증자. 그럼 보유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버티셔야 돼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7월 5일까지 버티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받을 수 있는 모든 일반 공모 주식을 다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싹 받아가지고 단가를 낮춰주셔야 됩니다.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낮춰진 가격을 나중에 주식을 받은 다음에 바로 거의 첫날 정도에 파시면 좋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너무 이 부분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삼자 배정 방식이 있어요. 좀 이따 무상증자는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삼자 배정은요, 기존 주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주였는데 이건 기존 주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제3자에게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상장사 셀바시온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우선 주주 배정 방식은 보호회수 기간 자체가 없어요. 주식 받으면 바로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삼자 배정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1년 보호회수가 걸립니다. 1년 동안 뭐예요? 못 팔아요. 절대 못 팔아요. 아예 못 팔아요. 팔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요것만 기억하시고. 자, 요거 봐드릴게요. 수성 셀바시온. 근데 이 수성 셀바시온은요,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자, 왜 이게 재밌게 보냐면 유상증자 3자 배정도 그렇고 전환사채도 그렇고요. 주가가 완전 바닥에 있을 때 주가 부양 차원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 하는 케이스가 있고 전환사채도 마찬가지예요. 싼 가격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모는 할인율이 한 30%까지 되지만 3자 배정은 제 3자가 진행하고 혹시 뭐 특관계 사람이 하기도 하고 회사의 최대 주주가 증자하기도 해요. 할인율이 10% 정도 되는데 10% 할인해서 발행을 하고 난 이후에 단가를 낮출 수가 없어요. 거기서 딱 고정이거든요. 근데 1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회사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수성 셀바시온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이 회사는 6월 1일부터 해서 유상증자 결정을 3자 배정 한 번을 했고요. 전환사채를 총 22, 24, 24, 25 4회차로 발행을 해요. 굉장히 많은 자금이 회사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려보자면 3자 배정은 누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지가 나와요. 쫙 내리면 거의 맨 밑에쯤에 나옵니다. 3자 배정 대상자가 투믹스 홀딩스라는 곳이래요. 회사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투믹스라는 곳이 그 만화 웹툰 쪽 아니었나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비고에 1년간 보유가 있고요. 의무 보유. 유상증자 납입 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합니다. 회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믹스라는 회사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같이 사람을 끌어들인 거예요. 나 이 회사에 이제 오너로 들어갈 거고 니들 같이 들어와. 돈 벌게 해줄게. 나 믿고 따라와. 약간 이런 개념으로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이렇게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딱 뜨고 보통 이렇게 전환사채까지 같이 한꺼번에 빡 떠버리는 회사들은요. 뭔가 있는 거야. 보통.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되기 전에 보면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쫙 당겨보자면 뭐 볼 일 있나요? 거의 뭐 바닥에서 죽어있던 회사였어요. 근데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회사를 쫙 갑자기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재밌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종목을 잘 찾다가 보면은 3자 배정 유상증자 하는데 전환사채 하네? 한번 살펴봐야겠다. 특히나 바닥 포인트에서 움직임이 있다면 특히나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고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전이잖아요. 저는 3자 배정과 전환사채를 워낙에 잘 알기 때문에 실전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납입일이에요. 납입일. 쫙 내리면은 납입일이 나와요. 납입일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저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납입일을 7월 31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시 보시면 가로 앞에 열고 정정이라는 공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정정. 이 납입일을요. 만약에 투믹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돈을 못 맞춰가지고 돈을 못 구했어. 일단 질러놓을 수 있어. 1원 안 들이고 증자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기치고 갑자기 시총 몇백억짜리가 900억, 1000억 유상증자한다고 빵 때리고 주가가 빵빵빵 튀어가지고 털고 나가고 뭐합니까? 이거 정정공시 납입 안 한다.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회사가 지금 아마 없어진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를 계속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날짜를. 31일 딱 돼가지고 자금을 못 맞췄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날짜를 한 달 뒤로 미루던 2달 뒤로 미루던 이거를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예,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1년도 미루는 것까지 본 것 같아요, 제가. 예, 요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근데 뭐 투믹스홀딩스 자체도 그렇고 이 전환사채까지 발행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회사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막 뒤로 미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볼 때 수성 셀바시온이라는 종목은 회사가 상당히 조금 변화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좀 장기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도 내년까지 보고 조금 대응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해요. 네,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이 전환사채 내용도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실전적인 오늘 부분 내용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일반 공모 방식은 보통 10억 아래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잘 없습니다. 그냥 이건 알아서 한번 찾아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상증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일단 삼자배정 같은 경우나 일반 공모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요. 뭐 30%나 한 10% 정도 할인을 합니다. 공시 보시면은 할인율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삼자배정은 마이너스 10% 정도 하고 현재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할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이렇게 할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이거는 회사 오너가 정말 자신감에 넘쳤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정말로. 정말 자신감에 넘쳤을 때. 진짜로. 웬만하면 안 합니다. 이런 경우 요즘 안 합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그러니까 10% 정도 갑자기 할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은 뭐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거래 정지가 되어 있을 때 하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크게 드물고요. 이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10% 할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유증을 하면요. 회사 부채로 안 잡힙니다. 자본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쁘진 않아요. 단점은 이제 유증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요. 발행 가격을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발행가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안 됩니다. 요게 좀 단점이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유리합니다. 정말 유리하고요. 삼자 배정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주주들에게 부정적이긴 해요. 근데 삼자 배정도 이게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게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아실 거예요. 오버행 이슈라고 합니다. 그죠?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왜?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왜 오버행 이슈 얘기가 뭐냐면 삼자배정 유상증자 물량은요. 1년 뒤에 시장에 나옵니다. 근데 최대 주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래소에서 이 증자를 한 다음에 또 다른 락을 걸어요. 권고사항으로도 진행하는데 1년을 보호예수지만 1년 더 보호예수 해주세요. 이렇게 거래소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1년이고 2년이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특히나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경우 그런 일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거래소 입장에서 이 상장사가 그냥 1년 뒤에 주가만 시원하게 올려놓고 털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보호예수 기간을 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1년 뒤에 그 외에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서 전장홍시 들어가시면 자본금 변동사항표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거기 들어가시면요. 이 회사가 뭐 증자를 뭐 했는지, 전환사채를 어떻게 했는지, 현재 미상한 전환사채 내역들이 다 나옵니다.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 이 회사가 날짜까지 나와요. 이만큼의 물량이 있구나. 언제든지 쏟아져 나올 물량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주가가 튀어 올라갈 때는 항상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게 21년 11월까지 상당히 전환사채 발행이 많았어요. 좀 이따 얘기 드릴 거지만 이 이후로 12월부터 제도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뀌고 난 이후부터 최근까지 사실
증자도 그렇고 시장도 안 좋았잖아요. 증자도 그렇고요. 전환사채도 그렇고 발행이 굉장히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부터 시장이 조금 투자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코스닥 기업들이 전환사채 물량, 전환사채 투자를 받아야 사실 버티는 회사들이 많아요. 바이오 기업들은요. 수익은 없으니까 주식을 찍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오는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좀 이따가 전환사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굉장히 좀 바뀌었어요. 상황 자체가. 재밌게 돌아가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가고 그다음 오늘 무상증자. 와, 전환사채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자, 무상증자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증자를 하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회계장부의 숫자를 그냥 단순하게 옮기는 것으로 가능해요. 돈을 넣는 게 아니에요. 잉여금에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를 무상증자라고 하는데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회사는요, 자산에서 부채랑 자본으로 나뉘고 자본은 자본금이랑 잉여금으로 잡히잖아요. 이 잉여금에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잉여금이 100억 있어. 요거 100억 넘게 있겠지만 100억만 이렇게 옮길게. 그럼 여기 뭐예요? 1대1 무상증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200억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본금이 보통 근데 좀 작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이 넣으면 이게 이제 팡팡팡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재무제표상의 사실 뭐 포인트라기보다는 딱히 그렇게 사실 회사가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회사에 갖고 있는 현금 자체가. 그런데 자산의 변화가 없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왜 하냐면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 잉여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잉여롭다는 거지.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재무가 뭐다? 건전하다는 것으로 하고 또 인기의 척도잖아요. 주가를 관리하는 차원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악용하는 이 놈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무상증자를 악용을 해요. 적당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한 3, 4년 전에는 무상증자 1대1만 해도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케이스에 보면요, 1대 7 무상증자, 1대 8 이런 식의 무상증자가 성행을 했어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너무 과한 신주 배정 주식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JI 테크 요게 뭐 최근 거라서 그냥 더 큰 것들도 있지만 자, 공시에 들어가 보면요. 무상증자 결정은 5월 8일 날 진행을 합니다. 나와 있는 대로 해서 5월 8일 날 진행을 하고요. 공시 들어가 보시면은 한 주당 배정 주식 수가 3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한 주였다면 4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차트 볼게요. 5월 8일이었죠. 요 날입니다. 완전 장대 양봉 뜬 날. 이게 또 공시가 언제 나왔냐면 1시 59분. 장중에 무상증자합니다라고 빵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우선 서킷이 걸려요. 멈춰버립니다. 서킷이 걸리겠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튀어버려요.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잘 보세요. 권리락이 발생을 하겠죠. 주식을 주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권리락 보시면 마이너스 74.99%라고 나와요. 요 숫자가 왜 이런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자, 한 주당 3주의 무상증자를 한다고 했죠? 그쵸? 내 주식은 몇 배가 늘어나요? 4배가 늘어나죠? 그죠? 그럼 이 3주만큼, 이만큼. 하나가 25%잖아요. 그죠?
이 세 주는 언제 줘요? 나눠주는 날이 있거든. 이 세 주만큼 뭐예요? 권리락이 발생해가지고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75로 정확히 떨어질 수는 없겠죠. 왜냐면 원체 단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74.99%, 75%의 권리락이 발생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보시면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6월 12일 날. 6월 12일 날. 제가 지금부터 핵심적인 얘기를 드릴 거예요. 내가 무상증자를 받아놨는데 고민이 되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무조건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 권리락. 자, 회사의 시총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면요. 자산은 그대로니까.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74.99%, 75%의 권리락이 발생하죠. 시총도 이만큼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듭니다. 시총이 쪼그라듭니다. 주식수도 그러면은 네 쪼그라듭니다. 주식수는 뭐 그대로 보일 수 있겠지. 시총이 쪼그라들어요. 주식은 그대로인데 수치가 쪼그라들어. 그러면 자, 보세요. 세력 입장에서 어떤가요?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얘는 사실 1대3인데 이전에 1대7, 1대8에 무상증자 하잖아요. 시총 자체가 8분의 1, 7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거야. 그러면 권리락이 딱 터지고 주가가 상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많이 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권리락이 발생하고는 그 다음에 항상 한번 튀어요. 배율이 높을수록 많이 튀어요. 요 꼭대기에서 어떻게든 팔아야 돼요. 권리락하고 올라가다가 빠지는 날은 있는 주식, 없는 주식 내가 얘를 들고 있다면 이 주식을 다 팔아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뭐다? 권리락 다음 날 상황 보고 주가가 올려치다가 빠진 다음에 무조건 팔아라. 전체 다. 전부 다 팔아라. 왜? 나머지 주식은 언제 주냐면 여기 보시면 신주 상장 예정일 6월 12일 날 주식을 줍니다. 주는데 실전 매매 들어갑니다. 6월 12일 날 주는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아는 분은 아는, 모르는 분은 모르는. 이건 왜 만들었는지 진짜. 권리 공매도. 이거 왜 만든 거야? 사람 성질나게. 무조건 HTS나 모바일 HTS 마찬가지고 권리 공매도를 신청을 하시면요. 내 주식은 이 JI테크 같은 경우 6월 12일 날 매도할 수 있지만 권리 공매도라는 상황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기준일 자체가 이틀 뒤에 되잖아요. 나는 이틀 뒤에 이 주식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 공매도를 쳐가지고 6월 10일부터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6월 12일 날 분명히 여기 내 주식을 준다 신주 배정일인데 왜 이틀 전부터 빠지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6월 10일부터는 이거 권리공매도 신청하셔가지고 HTS를 하시거나 못하겠다 하시면 증권사로 무조건 가세요. 가셔가지고 권리공매도 신청하시고 무조건 이틀 전에 시가로 던지셔야 돼요. 싸그리다 펑. 네. 그럼 돈을 어떻게 버냐면 무상증자 할 때는 자 다시 이거밖에 못하겠다 오늘 한 주당 3주를 주잖아요. 이 3주는 언제 줘요? 6월 12일 날 줘요. 권리공매도로 6월 10일부터 팔 수 있어요. 그죠? 무조건 해야 된대.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필수예요. 요 한 주는 요때 팔아요. 수익이 좀 많이 날 거예요. 보통 요때 덤비니까. 한 주로 수익 났죠? 그리고 나머지 3주 요때 주잖아요. 그죠? 팔아서 나머지 3주는 뭐 합니까? 최소한 원금 이상으로 팔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3주를 가지고 수익 보실 생각하지 마세요. 수익은 이 한 주로 하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예? 무상증자 핵심 내용 다 가르쳐 드렸는데 수익은 이 한 주로 하는 거야. 권리락 이후에. 아시겠죠? 그리고 이 컨디션,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이용하셔서 수익을 내보실 분들이시라면 무상증자가 뭐 1대 뭐 0.5, 1대 1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거는 뭐 1대3, 1대4 이런 거에 대해 해당하는 거예요. 그 이상. 아셨죠? 그래서 수익은 처음에 갖고 있는 거 요날 다 파셔야 돼. 이걸로 수익 보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똔똔의 건질 생각으로 권리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틀 전부터 후다닥 팔아야 된다는 거지. 예시가 있는데 이게 오늘 날짜가 이렇잖아요. 6월 8일이잖아요. 날짜상으로 권리 공매도가 이게 내일부터인지 월요일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날짜 거래일 기준이에요. 잘려가지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위지웍 스튜디오. 요까지만 하죠. 자, 잘 보세요. 뭐만 보여드려요? 신주 상장 예정일 자체가 있어요. 무상증자 결정이 있죠? 쭉 내려보시면 신주 상장 예정일이 5월 26일이에요. 5월 26일인데 이틀 전부터 권리 공매도 들어갑니다. 여기. 그러면 이틀 전부터. 잘 보세요. 5월 26일이 여기예요. 수요일 날 7% 빠집니다. 권리 공매도 시작합니다. 거래량 터졌죠. 목요일 날 또 3% 빠집니다. 그 다음에 권리 공매도 안 하신 분들이 5월 26일 날 열심히 팔아서 7% 또 빠집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권리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무상증자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이만큼 10% 이상의 수익을 놓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실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전환사채까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는 좀 진행을 해드리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요. 해당 내용을 듣고 정말 우리 김선윤 반장님이랑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 채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노란톡 순서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노란톡 안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김선윤 반장님과 함께 남은 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인데 반장님 현대위아 가지고 있습니다. 73,000원에 15%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현대위아가 오늘 마감가가 59,700원인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현대위아 7만 원대 이상이 물려 있으면 어떻게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반장님? 사실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최근에 한 달, 2달 전까지 자동차를 좋게 보다가 최근 들어 자동차를 좋게 안 봐요. 왜요? 현대도 그렇고 현대차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기아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반도체 공급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도 기사가 나왔죠. 갑자기 삼성이랑 현대차랑 손을 잡았어요. 그렇죠? 네. 이전부터 3월부터 이게 좀 해소가 되기 시작해서 일본 차들이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뽑았던 수량만큼 뽑기 시작해요. 3월, 4월.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부족 현상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많이 풀리는 터라 이게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2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하반기는 약간 불안한 게 현실적으로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약간 염려스럽고요. 뭐 물론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얘기는 있습니다. 부품주들도 그에 따른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약간 전체 시장에서의 일본 차들이 다시 승기를 잡는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약간은 조금은 이 부분이 걸림돌로 좀 생각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못 가는 케이스가 나오는 것 같고 기관들한테 이런 식으로 풀로 매도 때리면서 약간 버림을 받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위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황이 조금은 나으려나요? 바닥에 좀 있어서 차트 상황에서는 사실 크게 움직인 적은 없어요. 추이상으로 보더라도요. 조정폭은 어느 정도 다 거친 것 같고요.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열어두셔야 될 것은 한 57,000원대까지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한 5% 정도는 더 빠질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좀 버텨주신다면은 다시 반등은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7만 원대 초반, 7만 3천 원대시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 한번 거치고 가면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건데 정말 냉정하게 보면은 어려운 가격대는 아니에요. 7만 3천 원대 가격대가 사실 그리 어려운 가격대는 아니라서 갈 거라고 보긴 해요. 근데 시간적인 부분에서 최근의 흐름에서는 당장에 있어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전체적인 흐름, 특히나 기관들이 흐름이 자동차 쪽을 약간 조금 버리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여유를 갖고 보신다면은 현재 바닥부터 해서 차분하게 올라갈 거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57,000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됩니다. 약간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가 거의 맥스 저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거고 그 저점 거치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7만 원대 이상으로 가는 그림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전에 전고점 자리가 보면은 6만 뭐 한 7천 원 근처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 위에 있는 매수를 하셨던 자리인지 모르겠으나 여기 자리 한 7만 원대까지는 우선 지켜보시고 대응하신다면은 별 문제 없이 조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기간적인 부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자동차 이슈 자체가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 정도로 움직임이 느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답답하신다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개인적인 추천은 그냥 종목 자체가 그래도 원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버텨보자라고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관련돼서 최근에 뷰가 좀 변화했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 이유와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그래도 현대위아 혹시나 좀 기다려온 시간이 아깝고 기다릴 수 있다,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바닥이니만큼 기다려보는 걸 추천을 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좋은 종목이 있다면 좀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자세한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노란톡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 지금 무상증자에 대한 설명이 더 듣고 싶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노란톡 이야기는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 다음 주 강의 이어서도 또 해당 종목의 무상증자나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서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를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보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도 이어주실 예정이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카메라 어플이나 혹은 태블릿 PC 어플로 갖다 대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그 화면에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종목이나 혹은 무상증자 같은 이런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하나밖에 하지를 못했는데요. 노란톡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희 1부부터 함께 달려주신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부디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